WOCJS님께서 제 영상에다가 답글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빠르게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나름 열심히 살아서 매니저 직책까지 달았습니다. 이제 40을 넘겼는데 한국에서는 정년 특성상 몇 살까지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너무나도 갑질이 만연한 곳이라 매니저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적인 문화가 너무 싫습니다. 상사의 말이 법처럼 여겨져서 과거 실무시던 시절에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했다가 1년 넘게 괴롭힘을 당하는 힘든 일도 있으셨고요. 그쯤 되니 그전보다는 풀렸는지 상사의 괴롭힘이 풀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케이스는 유교적인 일방통행 문화가 싫고 나이가 들어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미국 지사로 옮겨서 일을 하고 싶은데, 영주권이 있다는 가정하에, 아주 중요한 가정입니다. 영주권이 있다는 가정하에 저 같은 케이스는 가서 겪게 될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 영주권을 해결할 방법이 모호하시거나 영주권 관련된 이슈가 먼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의 다른 영상을 요거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가정하에 요거에 대해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지사로 옮겨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서 미국 지사로 발령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죠. 저는 미국에 있는 한국 직장을 막 10년 내리 다녔으니까 그 컬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먼저 전제 조건 몇 가지를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40을 넘겼는데 한국에서는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가면은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제를 깔아주셨어요. 일단 40이 넘으면 다들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82년생이니까 40을 넘겼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맞습니다. 미국이 조금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40 넘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자격증을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제가 CPA를 따겠다. 뭐 따는 것도 힘들겠지만 나이 40에 CPA를 땄다. 그래가지고 인제 입사를 해가지고 언제 돈을 벌고, 사실 막막하죠. 근데 미국에서 AI CPA를 따갖고 어디를 취직을 하겠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많으니까 너를 못 뽑겠어. 그런 제약은 확실히 한국보다는 미국이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경험하면서도 느꼈고, 거의 40이 다 돼가지고 방금 낳은 아기가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에 말단 신입 직원으로 입사가 됐었잖아요. 저희 남편은 현재 지금 미국 회사, 완전히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 뽑는 거 보면은 나이 많은 직원들 많아요. 나이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은 거를 다 빼고 보려고 해도 이 사람 훌륭하고 경력 많고 막 너무 좋고 같이 일하고 싶어. 근데 이분을 채용을 했을 때 이분의 위에 계시는 포지션이 이분보다 다 나이가 어려. 그러면 이제 들어와가지고 분위기가 거시기해지고 일을 시키기도 어렵고 일을 물어보기도 어렵고 이게 요상하게 될까봐 또 못 뽑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확실히 그런 게 적죠. 그거는 이제 미국 회사라 그런 거 아니냐. 그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이름으로 부르고, 뭐, 대리님, 과장님, 이렇게 안 부르고, 헤이, 스티브, 뭐, 헤이, 뭐, 리사, 뭐, 이렇게 부르니까 그게 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 회사들을 쭉 다녔잖아요. 미국 회사만큼은 아니지만, 또 그래도 미국에 있는 한국 회사랍시고, 한국 회사들이 조금 더 플렉서블 하기는 해요. 저도 저보다 어린 사람을 상사로 모시고 일을 많이 해봤고요. 제가 지금 가장 마지막에 일했었던 회사, 제가 40 넘어가지고 다닌 회사에서 제가 가장 말단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어린 직원도 물론 있었지만 걔네들이 다른 부서였고요. 제가 들어간 이 팀에는 제가 말단이었어요. 뭐 그 정도로 너무 어린 사람이 반드시 신입이어야 되는 그런 컬처는 확실히 없습니다. 오랫동안 일하고 싶고 잡 시큐리티를 좀 더 가지고 싶어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는 오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한 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한국에는 정이 아직 있잖아요. 아유, 저 나방이 저기 미국 이민 간 지 10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한국의 정이 얼마나 줄었는지 저 인간이 모르는구나. 한국에 정 없어! 뭐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조마조마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정이라는 게 한국 문화에 좀 있잖아요. 미국에 그 정이라는 거는 특히 회사에서 일할 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는데 능력이 좀 부족해. 그럴 때 한국 회사에서는 그동안 당신과 오래 일한 그 우리의 관계도 있고 정이 있고 하니까 당신이 좀 떨어지더라도 좀 더 이렇게 데리고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회사는 그런 점에서는 또 칼 같거든요. 우리가 주는 봉급이 이만큼인데 그만큼 일을 못 해주겠으면 나가라. 내일 당장 아침에라도 회사에 딱 가니까 제 컴퓨터가 샤샤샤샥 셧다운이 돼 있으면서 나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 컬처기는 해요. 물론 이제 조그만 회사에 뭐 가족같이 일하는 그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다 예외가 있겠죠. 미국 사람이라고 정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너럴리 미국 회사에서는 칼같이 주는 만큼 주는 돈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으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안녕. 한국에서 한 직장에 오래 다녀서 굉장히 높은 무슨 이사 무슨 상무 자리에 있는데 일은 별로 안 해. 뭐 난 나이도 많고 모르겠다. 난 그냥 일은 별로 안 하는데 상무다. 그래가지고 뭐 눈먼 월급을 막 루팡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 그런 거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너무 답변이 길었죠? 이제 두 번째, 갑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갑질이 너무 만연을 했다. 그리고 이제 유교적인 문화가 너무 싫다. 이거 좀 고민했어요. 갑질이랑 유교적인 문화 이걸 한꺼번에 퉁쳐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쪼갤까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미묘하게 그래도 좀 쪼갤 거리가 있다 싶어서 갑질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는 한국에서 갑질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 개인 의견으로 미국에는 을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셀프 을질. 그러니까 갑질을 할 만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갑질을 안 해도 이 을 자리에 있는 내가 알아서 을질을 해갖고 너를 갑으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일이 생각보다 미국에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일단은 갑질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하죠. 요런 행위가 갑질이다. 조로조론 상황도 갑질이다.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노동법에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차해갖고 내가 갑질을 했는지도 모르게 무슨 행동을 하고도 갑질했어 이래갖고 잘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오히려 갑질은 너무 힘들죠. 맞아요. 한국에서보다 갑질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가 갑질을 하기가 힘들면 내가 을질을 해서 너를 갑으로 만들어줄게 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미국은 정말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거지만 완벽한 무한 경쟁의 세상입니다. 뭐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국에서 능력이 어느 정도 있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잡을 가질 수 있다. 요 능력으로 내가 미국 가가지고 똑같은 수준의 잡을 또는 더 좋은 잡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미국에 온다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여기서의 경쟁은 진짜 정말 빡세요. 내 능력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지는 거는 힘듭니다. 정말 능력에 딱 맞는 직장이 오게 돼 있어요. 미국 가니까 뭐 좋은 직장 취직해갖고 뭐 살기 되게 편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정쩡한 능력으로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이 경쟁 사회를 뚫고 올라가려면 가능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나 같은 애들이 쫙 있어. 다 비슷비슷해. 무한 경쟁을 막 연락이 하고 있어. 그럼 이제 그 을들이 채택하는 방식이 바로 위에 계시는 분을 갑으로 만들어드려서 행복하게 해드리는 권법. 경쟁적으로 셀프 을들이 막 발생을 하면서 막 윗사람한테 잘해요. 그냥 무한히 잘해요. 정말. 내가 이 상사한테 잘 보여야겠다. 그러면은 물불 안 가립니다. 막 비 오는 날 비를 쫄딱 맞으면서 서류를 막 집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주지를 않나. 요거는 참고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남편 회사 직원이
이렇게 서류를 들고 우리 집까지 찾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냥 한마디 툭, 아, 이 서류가 있었으면 오늘 좋았을 텐데, 아, 미리 말을 못 했네. 아, 뭐, 그거 없이 가도 괜찮지만, 아, 조금 아쉽게 됐다. 그 밑에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의견을 툭 하고 말했는데, 빗길을 뚫고 서류를 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게 미국식 을질이에요. 한국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라고 시키죠. 미국에서는 안 시켜도 셀프로 그렇게 합니다. 살아남으려고 차라리 갑질을 당해가지고 아우 쟤는 갑질을 당해서 너무 안 됐어. 저는 너무 불쌍한 상황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을이 되는 것과 아무도 을이 되라고 하지 않았지만 정말 신명을 다 바쳐서 보통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저 을이 나보다 더 헌신하기 전에 내가 더 많은 헌신을 해야겠어 해가지고 경쟁적으로 창의적으로 을이 되는 것이 좋은가 개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거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여기서 이제 밟고 팍 하고 스텝업을 하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고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대충 살겠다. 그냥 뭐 대충 일하고 적당히 월급 받고 살겠다 하면은 갑질이 없는 미국이 확실히 편합니다. 아, 내가 하지만 성장을 해가지고 밟고 올라가겠다. 지금 속도를 좀 더 내가지고 이 평균적인 속도로 도저히 안 되겠어. 나는 빨리 집도 사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가정도 꾸리고 싶고 이 속도로는 안 되겠어. 스피드업을 해야겠다 하면 이제 셀프 을질 그것이 가능을 해야 됩니다. 유교적인 문화 그거를 사실 유교적인 문화가 되게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노인 공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 밑에 보면은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개인 의견 제시했다가 변을 당하셨다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 노인 공경이 한국에서는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되는 어떤 대접이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것은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뭐 먼저 해라. 물론 이제 뭐 다 같이 오래 서 있는 상황에서 저분이 나이가 많고 좀 다리가 아프신 것 같으니까 좀 앉아 계시죠. 그런 노인 공경은 괜찮아요. 근데 일을 하면서 너가 나이가 많고 노인이니까 일단 네가 하는 말은 내가 좀 더 한 번 더 받아들여 보려고 노력을 할게. 그딴 거는 없습니다. 저희 남편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처음 취직을 했을 때 그 남편이 자기 회사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제 남편이 나이가 어리고 아시안이고 하다 보니까 아시안 어린 남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이 공격을 해올 때랑 나이가 충분히 있는 백인 중년의 어르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손님이 들이대는 거랑 확실히 다릅니다. 물론 이거는 저 인종을 빼고 나이만 놓고 봐도 그렇긴 한데 인종을 달면 더해지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없는 한국에서는 없는 미국에서 달리는 하나의 이제 옵션이 더 달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막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에 매니저가 조금만 기다려라.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곧 고용을 하겠다. 이 사람이 오면은 너가 훨씬 일하기 쉬워질 거야. 네 밑에 어시스턴트가 없이 일하는 게 힘들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좀만 기다려라! 라고 하더니만 누구를 채용을 해가지고 딱 봤더니 그냥 사진밖에 못 봤어요. 몇 살인지 몰라요.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땐 거의 한 80살 되신 것 같은 백발에 완전 깊은 주름이 있으신 어떤 나이 지긋하신 백인 할아버지가 고용이 되셨더라고요. 경력도 길긴 하지만 이렇게 높은 경력이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테크놀로지에 너무 약하셔가지고 이메일 확인이나 이런 것도 좀 안 되시는 그런 분을 뽑아줬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너가 일을 하다가 뭐가 이제 밖에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그런 게 있으면 이 할아버지를 좀 얼굴 마담으로 내세워보면 어떻겠니?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할아버지가 잘리고 나서 그 할아버지 일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사람은 나갔지만 했더니 뭐 10,000개인가가 안 읽은 이메일이 있었다고. 이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할아버지였던 거야. 그런 사람을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뽑아주는 그런 정말 천하의 몹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둘이 얘기했죠.
네가 아시안이고 어린 남자여가지고 회사에서 너를 힘을 보태준다고 뽑아준 게 딱 반대되는 이런 거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인종차별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고맙기도 하다. 뭐 회사에서 도와주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된 겁니다. 일을 안 해. 이메일도 안 봐. 줌 미팅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막 이제 이 눈에 에너지를 뽑으면서 막 이 미팅을 들어오잖아요.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뒤로 싯백 해가지고 강아지인지 고양인지 뭐를 하나를 안고 이러고 들어와갖고 이렇게 졸다가 없어진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하지만 노인이니까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너무 피곤한데 또 애쓰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이딴 거가 없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일을 안 하고 잠을 자네. 이름을 여기서 밝히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미키라고 칩시다. 저희 남편이 나이는 그 할아버지의 반절밖에 안 되지만 전화로 미키라고 일단 반말을 합니다. 한국식으로는 반말이지만 미국에서는 그냥 이름을 부르니까 미키 이메일 좀 확인 좀 하고 답장 좀 보내. 미키 너 미팅하다가 어디로 없어진 거야. 미키 이거 가가지고 해결을 하라고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왜 아직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어떻게 또 차를 타고 또 손님을 만나러 가기는 힘들 테니까 어린 내가 한 번 더 해주자 뭐 이런 거 없어요. 야 미키 네 샵이 가가지고 그 손님 만나가지고 인스펙션 하고 오는 건데 왜 안 했어 미키.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짝짝짝짝 말할 수 있다는 거. 나이가 많은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봐줄 것도 없고요. 내 상사라고 해가지고 굽힐 것도 없고요. 내 밑에 있는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노인이 됐을 때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노인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하나 없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단순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 수 접고 들어가자 그거는 확실히 없다는 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거는 있습니다. 너가 나이가 많으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나이 많으니까 월급 못 올려주겠어. 너는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요런 거를 했다가 걸리면은 작살이 납니다. 진짜 그 보상금 엄청 물어줘야 되고요. 그 법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나이가 많으신 분을 해고를 할 때는 아주 클리어하게 그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분의 퍼포먼스가 아주 안 좋았다는 걸 회사에서 잘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뭐 이제 제가 무슨 이렇게 고용주도 아니고 그렇기는 하지만 뭐 그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단순히 나이가 많아가지고 잘리는 일은 없다. 분명히 내가 뭔가를 못했을 것이다. 내가 받는 월급에 비해서. 내가 매니저까지 했던 사람이지만 나이는 많고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은 포지션을 좀 낮춰가지고 밑에 자리로 애초부터 이제 재취직을 하는 게 피차 좋겠죠. 컴퍼니 입장에서나 직원 입장에서나.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좀 어려운데 한때 저기 이사님이셨던 분을 어떻게 부장님으로 다시 채용을 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땡큐죠. 경력이 많으신 분이 이제 나이가 많고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이렇게 낮춰서 지원해 주시면 땡큐고 뭐 회사 입장에서도 막상 써보니까 아니네 하면은 뭐 자르기 자유롭고 이제 그런 점이 있어요. 말하다 보니까 너무 횡설수설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했을 때 날아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거는 만국 공통입니다. 한국이고 미국이고 그냥 10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다 문제가 돼. 진짜 모든 일이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사실 괄호 열고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개인 의견을 제시를 한 거를 예로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의 제너럴한 얘기는 아니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갑질이나 유교적인 문화 요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 이 부분은 어카운팅 일로 따지자면은 제가 이제 숫자를 막 계산을 해가지고 인보이스를 마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렵고 힘들어요. 막 몇 억, 몇십억이 막 계산이 될 때도 있고. 근데 그거를 잘하고 있을 때는
사고가 없을 때는 그냥 월급 나옵니다. 사고가 없구나. 내가 특별히 잘했다고들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어쩌다가 실수가 탁 일어나면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네가 그동안 하고 있었구나. 수고 많았다. 우리가 이제야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 이거 뭐야, 이거 너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이거 믿고 있었더니 이거 뭐야, 이거 저기 이번 달에 결산 다시 해야 되잖아. 너 죽을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항상 어카운팅 일뿐만이 아닙니다. 세일즈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을 계속 채우고 있다가 요번에 좀 바싹 잘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셋업이 다시 되죠. 이제 그만큼 못하면은 못하는 거야. 이게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대단히 좋은 일이 없는 반면에 실적을 어느 정도 내다가 한번 못 냈어. 그러면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죽을 죄를 지었죠. 이번에 왜 실적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한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더럽고 치사하다고 생각을 해갖고 이 잘했을 때 좀 잘했다 소리를 듣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갖고 뭐 엄청 막 뒤졌어요. 근데 일단 일반 사무직 회사 일 중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고요. 창의적인 일,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를 해도 예를 들면은 10번 못해도 한 번 잘하면 오케이 나오는 일, 반대되는 일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창작 작품을 만들어요. 내가 막 조각상을 만드는데 이거를 만들려도 안 팔리고 저거를 만들어도 안 팔리고 계속 안 팔려. 근데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게 그냥 이제 그런 창작 활동을 하는 뭐 음악을 만들거나 작곡을 하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죠. 다 창작의 고통이 있고 대박 작품을 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를 변변한 거를 뭐 못 만들었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눈부신 어떤 작품을 쫙 만들었어요. 내가 드라마 작가인데 맨날 어디 가가지고 까이기만 하다가 엄청난, 이거는 뭐 이 당대 최고의 배우를 다 캐스팅해도 될 것 같아서 엄청난 시나리오를 딱 썼어. 그러면은 이야, 이런 천재가 세상에 있었다니, 와 천재 같다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빵 뜨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직장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날아가는 게 싫으면은 이 반대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을 해봤더니 그냥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했을 때 날아가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왜냐면은 10번 잘못해도 한 번 잘하면 빵 터지는 거는 일단 10번 잘못하는 동안에 인컴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직장이. 이제 수당을 받으면서 일하는 세일즈 같은 월급 세일즈 말고 완전히 커미션 베이스 세일즈 같은 경우는 계속 못하는 동안 뭐라고 안 해요. 뭐 네가 못했으면 돈을 안 주면 되니까 계속 쫄쫄쫄쫄 굶다가 한 10년 만에 한 번 빵 터져가지고 이야, 이제 우리 집안이, 기울은 집안이 살아났다. 이거 10년 동안 견딜 수 있냐고요.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돼. 그게 더 소중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10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날아가는 게 이게 인간의 인생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게 좋다는 걸 저는 깨달았죠. 전에 영상들 보면은 제 집에서 개인 비즈니스 뭐 손으로 막 만들어서 팔고 뭐 그런 거를 하다가 접고 다시 취직을 들어갔어요. 이런 상황이었죠. 제가 뭔가 잘 안 팔리고 그런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있죠. 남편, 야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냐 라고 하긴 하지만 남편과 저는 한 유닛이라고 쳤을 때 뭔가 안 팔리고 되게 힘든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직장 상사 같은 게 있었고 저를 막 뒤에서 쪼지 않으니까 그런 정신적인 고통은 없었어요. 근데 그 한 번 뭔가 빵 터지는 거, 야 이거 내가 이 손으로 만드는 이 작품을 이 세상 사람들이 언제 알아줄까? 이렇게 올린 거 물건 가격도 내려보고 프로모션도 해보고 핀터레스트 올려보고 막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프로모션 해보라고 뭐 얼마에 광고 해보라고 막 이런 것도 해보고 막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나 피가 말려갖고요. 이거 그만두고 딱 취직을 했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냥 주시는 돈에 감사하게 딱 맞춰서 하라는 일 딱 해가지고 맞춰서 갖다 드리는 거, 그 이후에 모든 책임도 내가 지지 않고 나는 집에 와갖고 2다리 8다리 딱 뻗고 잘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행복이었는지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오신다고 해도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날아가는 거는 있다. 오히려 더 심할 수 있죠. 한국에서의 정이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너 잘못했어 나가 하고 이제 해고될 수 있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지금 30분 얘기했다고 나오거든요. 마무리를 하면서 미국 지사로 옮겨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사실 미국에 있는 한국계 회사, 그냥 진짜 생 미국 회사 이거를 막 섞어가지고 믹스로 좀 말씀드린 경향이 있는데, 미국 지사라면은 미국에 있는 한국 회사잖아요. 그 회사들은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 정년이 얼마나 너그러울 것인가, 갑질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유교적인 문화,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개인 의견을 냈을 때 그 위에서 거품 무는 정도, 이런 게 딱 반 정도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한국에서 있던 거에 반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완전히 다 떨고 싶으시다면은 미국 지사로 옮기시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정도가 좀 내려가서 반 정도로 내려가면은 내가 그거는 테이크할 수 있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맞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그거는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그게 이 회사의 자발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이 회사의 매니지먼트, 나이가 많으신 고리타분한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무슨 이사님, 상무님은 다 그대로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유교적인 갑질 뭐 이런 걸 안 하시는 이유는 단지 미국의 노동법이 무서워서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안 입고 싫고 승진시키기 싫고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한국식으로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인사 과정에서, 월급 인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불이익을 받기 싫으면은 아까 그 말씀드린 셀프 을질, 아이고 부장님 커피 드시고 싶으신 거 없으십니까? 제가 나가는 길에 사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짓도 해야 되고, 이제 10번 잘했는데 한 번 잘못해갖고 위에서 이제 높은 사람이 쟤를 한 방 날리고 싶은데 이게 말은 못하겠고 막 이렇게 누나를 부라리고 있을 때 납작 엎드리면서 아우 제가 미쳤지, 내가 미친 인간이지,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저 때문에 얼마나 이 상심이 크셨습니까? 다시는 이런 죽을 죄를 짓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셀프 의지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나를 못 건드려서 그렇지 속으로는 이 칼을 갈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문화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안에서 또 경쟁을 해야 돼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 문제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오래 사시다 보면은 5년, 10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풍화가 되기는 해요. 한국적이었던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좀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건 좀 완전히 관계없는 얘기긴 한데요. 예를 들면 이 디즈니 인어공주가 지금 개봉을 했는데 한국에서 흥행이 저조한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막 미국 사람들 인터뷰 막 뉴스 같은 거 막 나오는 거, 막 사우트 코리아랑 차이니즈 사람들이 레이시즘이 있어가지고 이 흑인 여자 주인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막 이런 게 나왔는데, 아니야,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야, 우리 한국을 그렇게 말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때 제가 내 마음이 조금, 나도 미국에서 10년 살았다고 뭔가 달라진 게 있나 보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요, 그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 흑인 여자분. 그분이 한국에서 쭉 살고 한국적인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흑인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꼴랑 미국에서 좀 10년 살았다고, 제 눈에는 뭐야 이걸 가지고 흑인이라 그랬어, 이게 뭐가 흑인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너무 이쁘잖아, 이걸 가지고 뭐 흑인이 어쩌고 뭐 인종 따질 것 없이 너무 이쁜데, 저는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10몇 년 전 한국에 있었을 때라면은 이거를 예쁘다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다. 좀 솔직하게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심경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예뻐 보였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실제 정말 흑인 분들을 밖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분은 정말 절세미녀, 너무 이쁘고 이 극 몰입에 전혀 방해되지 않아. 너무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흑인을 어디 가서 구해왔을까? 게다가 이게 이제 흑인이라고 생각해서 봐서 흑인이지, 여기 막 이제 인종들 섞여가지고 뭐 멕시칸 흑인 섞여 있고 뭐 흑인이랑 뭐 게르만족 섞여가지고 뭐 있고 뭐 한국인이랑 뭐랑 섞여서 뭐는 뭐 이상하게 막 혼혈이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땐 애매한 거예요. 저거는 흑인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유색 얼굴의 색깔이 다크하게 내려가는데 옐로우 쪽으로 다크하냐 예, 브라운 쪽으로 다크하냐 하는 경계선에서 이제 브라운 쪽으로 살짝 기울었다는 이유로 이제 흑인이라고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제 미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속한 조직에 그래도 미국에 산 지 오래됐고 이제 미국식 사고방식이 내가 학습을 하고 억지로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몸에 체득이 된 그런 직원들이 되게 많이 있는 회사라면은 이런 걱정하신 많은 문제가 확실히 확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요게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한국적인 사고가 강한 회사일수록 한국어를 쓰고요. 한국적인 그런 게 낮고 미국적인 인식이 높아가지고 갑질, 유교적인 뭐 이런 거 괴롭힘 이런 게 떨어지는 회사는 영어를 쓰는 직원의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싫어했었던 이런 많은 것들을 물을 타가지고 최대한 희석된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은 기승절 영어입니다. 기승전 영어예요. 챗GPT니 뭐니 AI가 나와가지고 사실 한국에서 미국이나 영어권 나라랑 일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졌죠. 이메일이나 이런 걸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현지에 와가지고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은 어떻게 무슨 한마디 들었는데 한마디 대답하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고 뭐 챗GPT 할 시간이 없잖아요. 예, 영어가 착착착착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더욱더 정년이 길면서 이런 한국을 떠나온 저의 또 결실은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회사랑 똑같은 회사를 미국에서 다니면 또 아깝잖아요. 또 이렇게 나에게 더 큰 자유를 줄 수 있는 회사를 다니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격증 공부도 하지만 동시에 자격증 땄는데 영어가 안 되면 또 한국 CPA법, 한국 회사, 한국 법인의 뭐 어카운팅 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되게 연마하고 있는 게 사실은 영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CPA 공부도 되게 힘들지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제가 다음에 답변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CHE 킴, 최킴 님이 올려주신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영어 공부 앱 궁금합니다. 힌트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게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영어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분이 먼저 퀘스천은 올려주셨는데 순서상 오늘 제가 소개한 WOCJS님의 요거를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에 가서 기승전 영어더라. 그래서 나는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영어 공부 앱이 제 핸드폰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게 핸드폰을 찍어야 되잖아요. 남편의 핸드폰을 빌려갖고 찍어야 되는데 남편이 핸드폰을 내놓으려나 이게 지금 제가 40분 말했다고 나오거든요. 한 번 말하면 제가 빵 이렇게 또 하는 스타일이라 한 30분, 40분 핸드폰을 내놓을란가 모르겠습니다. 남편 기분 좋은 날 다음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뿌앙!